예, 안녕하십니까. 교직뉴스의 김정경입니다. 3, 4월 달 수업은 이제 심화반입니다. 심화라 그래갖고 또 심하게 심화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냥 기초가 없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글쓰기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에 앞서 우선 여러분들, 대구시가 내년 1월 달에 그 시험이 2차 면접에서 10%,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10점이 인문학적 소양 정신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소 에밀, 그 다음에 노노, 명심보감, 그 책 3개에서 각각 중요한 문장들을 발췌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10% 10점을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0점이 크죠. 그러니까는 이제 특수교사, 유아교사, 초등, 중등 교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대원에서 이제 교육론을 강의하면서 교육학이 에미로 당연히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석사 때는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했지만은 박사 때는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 그 다음에 노노, 그거는 이제 발췌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경기도도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대구를 모범으로 해서 출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람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미 2차 시험을 내용을 바꾸겠다라고 공지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소학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3, 4월 달에 한다는 거 아니고, 그건 이제 별개의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3, 4월 달에는 실전 문제 답안 작성 방법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방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제시될 것이 개요를 작성하는 거, 그거를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책에, 그래서 이제 3월 달서부터는 이제 이 앞 페이지서부터 나갈 텐데, 제 책에서 1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주민하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주민이 되나요? 예. 이 부분만 주민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 요거를 통해서, 요걸 글감이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죠. 요 글감을 통해서 어떻게 개요를 작성할 것인가, 어떻게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 놓으면은 글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히 논리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게 체계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유하고 초등에서는 논리적으로 글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논리적 체계성, 그것도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개요 작성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요 개요 작성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우리 대부분 서론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론이야 이 개요 작성에서 반드시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상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분석해서 즉 상황 분석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이죠.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결책은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글을 쓸 때 어느 부분은 서론에 쓰고 어느 부분은 본론에 쓰고 어느 부분은 결론에 쓸 것인가 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해결책? 자, 그러면 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요겁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은 반드시 상응되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상응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김정겸이가 머리가 빠져 있고 주름살이 있다,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인다가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이렇게 선행 조직자로 조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놨을 때는요, 이 해결책이 엉뚱한 게 나와. 뭐라고 나오느냐? 자, 김정겸이 머리털 빠지고 주름살 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인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 그러면은 엉뚱한 걸 해결책으로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골로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머리에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톡스 주사를 맞든지. 그게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 조직자를 써놓으면 바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선행 조직자를 조직하지 않고 문제점, 그래서 문제점 1, 2, 3, 4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려놓고 해결책 해놓고 1, 2, 3, 4 하는데 1번에 대한 해결책은 1번에다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번에 대한 해결책을 설령 생각을 했다더라도 어떻게 돼요? 1번에 대한 해결책을 3번에 쓴다든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논리적인 글 구성을 위해서는 1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1번에, 2번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2번에, 3번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3번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이지 그 문제에 대한 저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 해결책이지 그 문제에 대한 저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다. 전혀 상관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이 결국은 임팩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황 분석하고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 이거는 팩트야. 이 팩트를 고려해서 임팩트한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임팩트한 글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래서 창의성 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3, 4월 달에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시다면은 3, 4월 달에 한번 뵙고 우리 또 개인 첨삭을 하니까 그래서 요새 개인 첨삭을 통해서 글 쓰는 방법이 많이 향상되고 계시니까는 3, 4월 달에 보실 수 있는 분은 3, 4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